참 거짓을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어떠한 식으로 참이지 거짓인지를 구별을 하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명제가 있으면 이때 이것을 보고 가자면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얘를 보고 결론이라고 해서 이런 얘네들의 조건이 만들어지게 돼. 각각의 조건이. 그러면 얘도 가정도 하나의 조건이고 결론도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성립하는 x의 값만 모아놓은 뭐가 되는 거냐면 진리집합이 만들어지게 되겠다. 그렇지? 그 다음 마찬가지 Q에서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지는 진리집합이 하나가 존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지? 그런데 여기는 두 개의 진리집합을 봤을 때 P가 Q에 포함되면 우리는 주어진 명제는 참이라고 얘기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P가 Q에 포함되지 않으면 뭐라 하냐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있다고 했을 때 명과 참 거짓은 무엇을 가지고 이용을 해준다? 진리집합을 가지고 이용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아주면 돼. 뭐 예를 들어서 명제가 있으면 딱 보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평행삼인형은 마름모이다. 참이야 거짓말이야. 마름모는 평행삼인형이다. 그건 어때? 니는 이번에 시험 보기 있을 것 중 하나잖아. 평행삼인형 마름모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마름모는 평행삼인형이다. 참? 그 이렇게 나오는 거지. 평행삼인형 마름모는 평행삼인형 가지고 마름모로 얘기할 수는 없어. 그렇지? 근데 마름모는 평행삼인형을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정확하게는 뭐냐면 평행삼인형은 마름모이다라고 해서 이런 하나의 명제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가 바로 뭐냐면 가정이 되고 얘가 결론이 되는데 이 가정이 결론에 포함돼? 포함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지. 오히려 평행사변형이 있으면 평행사변형 안에 뭐가 있어? 마름모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직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정사각형이 존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포함관계를 가면 오히려 마름모가 평행사변형에 포함되는 거지 평행사변형이 마름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마름모는 평행삼인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얘는 참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지 마. 많이 헷갈려요. 이거면 뭐 이거면 어떻게 되나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헷갈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헷갈려 하지 말도록. 알겠지? 이제 지금부터 너희들은 명제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진리집합을 가지고 어떠한 포함관계가 되는지를 통해서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를 거짓인지를 구별을 한다. 알겠지? 자, 이해돼? 문제랑 싸워서 한번 해. 자, 첫 번째. 예제 몇 번이에요? 예제 4번. 자,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면 뭐가 된다? x는 2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얘가 Q야. 결론이야. 자, Q의 진리집합은 얼마야?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2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P가 되는데 얘를 계산했더니 x-2에 x-1 = 0이고 그래서 x는 얼마가 돼? 2하고 1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하고 1이 되는 거야. 자, 어때? 포함관계는 포함돼야 안 돼? 포함되지 않지? 자, P는 2, 1이고 얘는 2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거짓이 돼야 된다.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 y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이거는 부등식의 영역을 좀 배우면 쉽게 계산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부등식 영역 너희들이 교육과정에 빠져갖고 얘는 그걸 그냥 계산하자. 그냥 있는 그냥 그대로 계산하자. 자, 일단 x, y를 보면 얘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고 얘도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지. 자, x, y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다? 둘 다
마이너스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가정에 들어있는 것은 x, y 둘 다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범위만 나타내주게 되는 거고, 결론을 봤을 때는 x, y가 플러스인 범위도 가능하고 둘 다 마이너스인 범위도 가능하게 돼. 그래서 가정의 결론에 뭐하다?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3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는 가정이 뭐냐면 x가 2의 배수라고 나와 있어. 2의 배수이면 3이야? 3의 배수이면 자 여기서는 x 플러스 1은 짝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는 어떤 명제가 있으면 명제는 두 가지가 나오게 돼. 참이 나올 수도 있고 거짓이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참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참이 왜 참인지를 알려면 뭐 해줘야 돼? 이것이 왜 참입니까? 라고 얘기해준다. 뭐 해줘야 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게 돼. 아 이것은 이래서 참입니다 라고 해서 증명을 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것이 왜 거짓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어떻게 된다고 해서 1억 가지의 연산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어긋나면 거짓이라고 얘기해 준다 했었지. 그렇지? 그러면 명제에 어긋나는 것을 하나를 밝혀주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 라고 해서 밝혀주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 했냐면 반례라고 얘기해줘. 반대되는 예시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반례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일단 여기 보면 자, P와 Q의 관계를 보게 된다면, 자 일단 뭐라고 했었냐면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P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돼야 돼.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게 되면 내가 문제를 풀 수 없다. 그 다음에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오간다로 설명해 줬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여기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얘는 Q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Q 안에 들어가 있지. 그렇지? 만약에 여기 안에 있는 걸로만 생각을 해주게 되면 주어진 명제는 참이야. P가 Q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알겠지? 하지만 여기 있는 것으로 따지게 되면 뭐가 되겠어? 얘는 주어진 명제는 참이 아니게 되는 거지. 이 부분은 뭐가 되느냐면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를 보고 뭐랬냐면 우리가 반례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례는 뭐가 되는 거냐면 가정차집합 결론을 반례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요. 알겠지? 가정차집합 결론을 반례라고 얘기하죠. 반례라는 것은 뭐냐면 가정에는 속하지만 결론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를 의미하게 돼요. 자, 가정에는 속하지만 결론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를 뭐냐면 반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것이 왜 이거 보면 거짓이야 참이야? 얘가 참이 되면 증명을 해주면 돼. 알겠지? 어떻게 보면 얘네들 해준 것도 전부 다 증명이라고 해주면 돼. 이것도.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 거짓이구나. 자 여기도 뭐 증명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알겠지? 아니면은 얘를 굳이 나는 증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좌표 평면을 그렸을 때 플러스는 1사분면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지? 근데 얘를 보게 된다면 좌표 평면을 나타냈을 때 플러스는 1사분면도 가능하고 3사분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 알겠지? 이렇게 해서 증명해주면 되고, 얘는 지금 거짓이야. 그럼 반례를 들으면 되는 거잖아. 만약에 x가 1이라면 가정에는 들어가 있어 성립하게 되겠지만 결론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얘가 바로 뭐냐면 반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3의 배수인데 2를 더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 그러면 2를 더했을 때 홀수가 나오는 걸 찾으면 되겠지. 그럼 뭐가 있어? 대표적으로 얼마? 6. 그렇지. 만약에 x가 6일 때, 자 x가 6이면 얘는 여기는 성립하지만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례를 들어서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돼. 알겠지? 그래서 반례를 들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하자. 이해돼? 응? 여기서 이렇게 놓고 구별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각각의 구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는 구간을 적어줘. 여기를 A, B, C, D, E라고 해서 이렇게 각각의 구간을 적어줄 수 있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나타낸 구간이 어딘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돼. R은 어디야? R은 A야. 그렇지? 그다음 P는 A, B, C. 얘는 A, B, C니까 어때?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일단 1번은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은 R은 A가 되고 Q를 봤더니 Q는 A, B, D가 되는 거야. 얘도 일단 포함되네. 그럼 얘도 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R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 R의 여집합은 A 빼로 전부 다니까 B, C, D, E가 되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 D, E가 되니까 포함되지 않지? 그럼 얘가 바로 거짓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P의 여집합은 D, E가 되는 거고 Q의 여집합은 CE가 돼. 자, 얘도 포함되지 않지? 서로? 그럼 얘도 거짓이 돼.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Q의 여집합은 얼마라고 했어? 자, Q의 여집합은 얼마가 돼? Q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 Q의 여집합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A, B, C, D, E라고 한다 했을 때 Q의 여집합은 CE가 되고 그 다음에 R의 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B, C, D, E가 되니까 얘는 포함되지? 그래서 답은 3번하고 4번이 돼야 된다. 그렇게 놓고 해석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뭐 진리집합 놓고 항상 그걸로 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해 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왔던 것들, 중학교 과정에서 풀어왔던 것들 보면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는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구별해 준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전부 다 진리집합 놓고 계산해 주면 다 계산이 가능하고 오류를 적게 보면 알 수가 있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합시다. 자,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도 일단 한번 칠판 써서 한번 해보자. 자, 일단 P라는 조건을 봤더니 P라는 조건은 X가 1보다 작다. 자, Q라는 조건을 봤더니 X-A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자, 일단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수직선을 이용해서 포함 관계를 나타내줘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런데 이것이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려면 P가 Q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P는 얼마냐? 1보다 X는 1보다 작은 범위를 의미하게 돼. 그렇지? 그 다음에 Q를 봤더니 Q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3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는 P가 Q에 포함되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 있는 만약에 A 플러스 3이라는 위치는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아니면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어느 쪽에 있어야 될까? 작은 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작은 쪽에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그럼 얘가 Q고 얘가 P인데 P가 Q에 포함돼.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Q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야 혹시? 아니야? 알겠어. 자, 여기야. 여기 있어야 돼. A 플러스 3이 돼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줘야 돼. 알겠지? 자, 이렇게 내려가야만 가능하다. 즉, A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느냐? A 플러스 3이라는 것은 1보다 큰 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P가 Q에 포함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크다 작다 결정해주고 난 다음 뭐해로 하고 있어? 같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라 했었지. 자, 둘 다 무슨 콩이야? 흰 콩이야. 그러면 같아도 일단은 서로 값이 둘 다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지.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서 먼저 보면 자 지금 현재 주어져 있어. 지금 현재 전체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있을 때 자 이거 보자. 어떤 x에 대해서 x의 제곱이 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어떤 이라는 것을 하나만 만족시켜줘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 알겠지? 자 위에 있는 것 중에서 x의 제곱이 0보다 작은 걸 나타내는 것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지. 자 x의 제곱이 0보다 작다는 것은 뭐냐면 x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허수를 의미하게 돼. 그렇지? 그럼 여기서 허수를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허수가 없잖아. 그래서 1번은 거짓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x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만족을 시켜줘야 돼. 그런데 얘를 봤더니 얘는 뭐냐면 x-2의 제곱이 0보다 크니까 x는 2보다 큰 값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아니다. x는 2보다 큰 게 아니라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 2가 들어있기 때문에 2 때문에 어긋나서 얘는 뭐냐면 거짓이 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3번은 모든 x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는 x의 값을 구해주면 어떻게 돼?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범위가 만들어지게 돼.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그럼 이 범위 안에 전부 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 얘 다 들어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3번은 가능하다. 자 어떤 x에 대해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시켜주는 게 있으면 돼. 딱 봤더니 x가 0을 집어넣으면 만족을 시켜주네. 알겠지? 그 외에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 어떤 이런 말이 나오면 하나만 만족하는 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참이 되니까 4번도 맞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x, y는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x, y는 똑같은 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x가 0이 되고 y가 0이 된다면 뭐가 돼? 순서상이 총 모두 25개의 순서상이 만들어지게 돼. 그 중에서 0,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 때문에 어긋나서 얘는 거짓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참거짓을 어떤 이란 말이 나왔을 경우 또는 모든이란 말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나타내주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떤 이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만족을 시켜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참이 되는 거야. 그럼 거짓이 되게 있으면 어떤이 거짓이 되게 해서 뭐냐면 전부 다 만족을 하면 안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모두는 거꾸로야. 참이 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만족을 시켜줘야 돼. 하지만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어긋나기만 하면 돼. 모든과 어떤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된다. 라는 걸 잘 생각을 하자. Q이라는 어떤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가 어떻게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무엇을 구해주느냐 여기에서 이것의 역을 구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뭘 구해주고 2를 구해주게 돼. 자 2는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2는 있다라고만 알아주면 돼. 그래서 역이라는 것은 뭘 보고 역이라고 하냐면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는 것을 보고 역이라고 얘기해 주게 돼. 그래서 얘는 Q이면 P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2라는 것은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둘 다 부정을 해준 것을 보고 뭐냐면 2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not P이면 not Q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뭐가 존재하느냐면 2가 존재하게 돼. 알겠지? 그래서 각각 가정과 결론을 둘 다 부정을 해주면 not Q이면 not P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런데 봤더니 얘네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역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명제를 두 개를 자리로 바꿔주기도 하고 얘네들은 부정을 하기도 하면 이렇게 네 가지의 명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네 가지 명제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서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명제를 각각 뭐라고 해주냐면 얘를 보고 대우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요. 얘와 얘가 대우의 관계가 있고 얘와 얘가 대우의 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자 그냥 뭐 지금 현재는 뭐 2는 안 따진다고 했어. 지금 교과서 상승 2는 없어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거는 일단 빼고 생각을 해주면 뭐냐면 자 이것이 만약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참이 되려면 P가 Q에 포함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Q가 P에 포함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돼야 되고, 여기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네 가지가. 자,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얘가 만약에 정확하게 참이야. 그러면 얘도 반드시 참이니? 아니지? 만약에 Q하고 P가 서로 같다고 한다면 얘도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이해가지? 자, 이해가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앞에서 A가 B에 포함되는 조건을 했을 때 얘랑 같은 조건 5가지 배웠던 거 기억나지? 얘 반드시 외워놔야 돼. 표정을 보아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구나. 자, 읽어보자. 뭐 있냐면 A와 B가 교집합은 작은 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합집합은 큰 놈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주면 공집합이 되고, 네 번째는 자 각각에 대해서 여집합을 씌워주게 되면 포함기호가 바뀐다라고 했던 거. 자, 기억나지? 자, 여기 만들어지게 돼. 자, 그냥 하나 더 5번째까지 쓰자고 한다면 A의 여집합과 작은 놈의 여집합과 큰 놈과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중에 요 놈을 보면 뭐가 되는 거야? 각각의 여집합을 씌우면 포함기호가 바뀐다고 했어.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각각의 여집합을 씌우게 되면 포함기호를 바꿔도 성립하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얘도 참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떤 명제가 있다고 한다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 그리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돼. 그래서 명제하고 대우는 서로 참거짓이 항상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어떤 우리가 명제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계산하고자 하는 명제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 계산하기가 복잡해. 그럴 경우에는 무엇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 대우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자 어떤 명제가 얘가 참이래. 참이면 뭘 해줘야 돼? 증명을 해줘야 되겠지. 그렇지? 증명을 하고 싶은데 증명하기가 어려워. 그럴 경우에는 대우를 이용해서 대신 증명하기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을 보고 대우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증명은 아마 뒤에서 대우법하고 기루법하고 합쳐서 아마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야. 자, 이해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일단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복잡한 거 하나도 없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된다. 그래서 어떤 명제에 대해서 참거짓을 구별하기 힘들 경우, 알겠지? 왜냐면 우리는 같다라고 있는 것을 구하기는 편하지만 다르다, 같지 않다는 구하기 힘들단 말이야. 이게 같지 않다는 걸 부정하면 같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는 것도 많이 있어. 내가 그렇게 잘 구별을 해주면 돼.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아이고. 첫 번째 주어진 것은 x가 1보다 크면 x의 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알겠지? 뭐 이것을 역이 대우를 구하라 했으니 간단하게 해주면, 역은 x의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대우는 어떻게 될까? 대우는 얘를 부정해줘야 되니까 x의 제곱이 1보다 작으면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지? 자, 만약에 대우와 명제는 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우와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게 돼. 알겠지? 그런데 여기 만약에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줘야 된다고 했어? P와 Q가 서로 같으면 역도 참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하는 진리집합을 구한다고 했잖아. 그럼 어떤 하나의 명제가 참이라고 얘기한다면 P가 Q에 포함되는지만 생각을 해주게 된 거거든. 근데 P가 Q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P와 Q가 서로 같으면 뭐냐면 얘는 역도 참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난다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얘를 볼까? P는 어떻게 돼? P는 자 수직선을 위해 나타내주게 되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다 직접 그리자. 얘가 P가 되고 Q를 봤을 때 Q는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건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다. 얘가 Q야 범위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정확하게 P가 Q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명제는 참이야. 그리고 대우도 참이야. 그런데 두 개가 서로 같지가 않기 때문에 역은 거짓이 되는 거야. 자, 알겠어? 이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면 뭐냐면 A가 0이고 그리고 B도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역을 쓰게 되면 A가 0이고 그리고 B가 0이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도 0이 된다. 자, 그럼 이것의 대우는 뭐가 되는 거야? 대우는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알겠지? 자, 이것은 주어진 명제는 역은 쉽게 알아볼 수 있겠어. 역은 그냥 A가 얼마고 B가 얼마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역은 그냥 A가 0이고 B가 0이야. 그리고라고 했으니까 둘 다 이 값을 딱 정해진 거잖아.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래서 집어넣으면 0 나올까 얘는 일단 참이야. 역은. 알겠지? 그 다음 얘를 보자. 여기 나왔을 때 단 A, B는 뭐냐면 실수라고 나와 있을 거야. 알겠지? 자, 실수의 가장 큰 성질 중에 하나는 뭐야? 실수의 성질은 하나밖에 없다고 봐도 되는데 가장 큰 성질 중에 하나가 뭐야? 실수는 뭐하면?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실수의 가장 큰 성질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거 보자. 여기도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있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려면 둘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A도 0이 되고 그리고 B도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자, 봤더니 얘는 P하고 Q가 서로 같은 경우가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역도 참이고 명제도 참이고 대우도 참인 형태의 꼴로 이루어지겠네.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떤 명제에 대해서 참거짓을 자, 3단원법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어떤 명제가 어떤 조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연결 관계인지를 하나의 연결로 만들어버리기 제일 좋아.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두 개 따로 이렇게 놓지 말고 얘를 아예 연결을 해버려서 하나로 만들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자, P이면 not Q이다. 그 다음에 not R이면 Q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얘네들이 지금 모두 참이라고 얘기를 했어. 알겠지? 그럼 얘네들이 참이면 얘네들에 대해서 무엇도 성립한다? 대우도 성립한다. 알겠지? 그래서 Q이면 not P이고 그 다음에 R이면 not Q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4개의 명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인 명제가. 그럼 얘네를 통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야 돼. 어떤 거 있을까? 연결되는 게. 참 내가 잘못 적었네. 어째 좀 이상하다 했어. 자, 여기 보자. 여기서 잘못 적었다. 뭐라 적어야 돼? not Q이면 R이다라고 적어줘야 되겠지? 그렇지. 근데 얘네들이 여기로 연결했더니 얘하고 얘를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P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R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연결이 돼버려. 알겠지? 그래서 얘를 통해서 3단원법을 통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면 P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R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명제를 찾아주라는 얘기야. 아마 답지에서는 이렇게 찾아주지 않고 그냥 다 전부 다 따로따로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러지 말고 이 하나만 찾아.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성립하면 얘에 대해서 무엇도 성립한다? 대우도 성립한다 했었지. 그렇지?
그럼 얘 대우도 찾아보는 거야. 그럼 대우는 not R이면 Q이고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럼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얘네 둘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저기서 찾아주면 돼. 첫 번째 P이면 not R이다. 자, P이면 not R이다. P이면 not R이 아니지. 그냥 R이지.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틀려. 니은은 Q이면 not P이다. Q가 여기 있고 not P. 자, 여기 있네. 요 놈을 통해서 니은은 참이 되고, 디귿은 not Q이면 R이다. not Q이면 R이다. 그래서 참이 되고, 리을은 not R이면 not P이다. 자,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래서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참이 되고 기억은 거짓이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놓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해줘. 이렇게 따로따로 놓지 말고 이렇게 하나의 3단노법. 3단노법에 나가서 세 개의 명제가 합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 개의 명제가 만들어진 식 이렇게 놓고 계산해주면 돼. 나중에 너희들이 만약에 좀 심한 문제를 본다든가 아니면 수능에서 뭐 4점짜리 문제가 나왔다. 모의고사라든가 그럴 때 나오게 되면 거의 명제가 3개가 아니라 4개나 5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 그래야 나중에 좀 풀기가 편해. 알겠지? 쌤, 근데 저게 저게 지금 3개 있잖아요. 정답이. 저것도 되게 대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대우야. 대우는 다 바뀌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P이면 이게 PQR로 해보자. 그냥 저기는 not Q1 하지만 PQR로 이렇게 나오자. 알겠지?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보자. 여기는 구간을 A, 여기를 구간 B, 얘를 C, 얘를 D라고 나오자. 가까이 구간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라는 거 성립하지? 네. 그치? 그러면 얘를 대우를 해주면 I 전체를 다 거꾸로 해줘야 돼. not R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P다가 되는 거야. 한번 확인을 해보면 not R은 D야. not Q는 CD가 되고 not P는 BCD가 되고 안에 들어가 있지. 그래서 전부 다 되돌려줘야 돼. 자, 두 가지 기호가 나오게 돼. 첫 번째는 어떤 명제가 있는데 P이면 Q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에 있을 때 한 줄을 그은 명제가 나와.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P이면 Q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에 있을 때 줄이 2개짜리가 나와. 그럼 이 하나짜리와 2개짜리 차이가 뭔지를 구별해봐야 돼. 자, 뭐야? 아래 거는 언제나 참이. 아래 거 언제가 참이다. 위에 있는 건 명제는 뭐냐면 얘는 확실히 명제야. 그러니까 자, 명제는 뭐라 했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한다고 얘기해줬지. 그렇지? 그런데 얘는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명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명제인데 참거짓을 아직 구별 안 했으니까 니들이 구별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그런데 밑에 있는 2줄짜리는 뭐냐면 명제를 구했는데 참인 명제가 나올 거 아니야. 아, 그럼 얘는 확실하게 참인 명제입니다 라고 해서 참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2줄을 긋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거짓인 명제는 어떻게 표현해줘? 거짓인 명제. 자, X? 화살표에 X 있죠. 아니, 그거는 X는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얘는 P이면 Q에다가 참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네가 얘기할 생각은 요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뭐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와 X는 뭐냐면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이거는 어떤 명제 한 줄짜리 명제인데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해서 참이면 동그라미하고 거짓이면 X라고 쳐준 것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저거랑? 아니야, 틀린 거야. 화살표 얘는 이쪽으로 하고 얘는 화살표 이쪽으로 갔어. 반대로 서로. 그럼 어떤 명제, 여기가 P이면 Q이다가 되면 위에 있는 것은 P이면 Q이다로 가는 명제고 밑에 있는 명제는 Q이면 P이다로 가는 역인 명제야. 두 가지를 다 참고해서 따져보는 거지. 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위에 있는 거는 화살표가 1로 갔어. 그러니까 P면 Q이다야. 그럼 그 명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질 수가 있겠지. 그럼 그 명제가 거짓이면 여기다 X를 치면 돼. 밑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Q이면 P이다. 주어진 명제의 역을 생각을 하는 거야. 역이 만약에 참이면 동그라미 치면 돼. 그래서 나는 참인 명제를 찾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하냐? 참인 명제만 찾자. 거짓인 건 없애버리고.
P이면 Q이다 또는 Q이면 P이다를 기준 놨을 때 참인 명제를 찾고 난 다음에 그 참인 명제를 기준으로 놓고 알겠지? 참인 명제를 기준으로 놓고 얘를 가정을 부르는 방법과 Q를 부르는 방법을 정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다면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고 쓰면 되는 거지. 왜 굳이 A는 B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왜 이렇게 만들었어? 왜냐면 니네는 시험 볼 때 틀리라고. 알겠지?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뭐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상이 더 초과든 뭐든 간에 크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하지만 이상 이하 미만 초과는 너희들 틀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랑 마찬가지.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오잖아. 그렇지? 여기도 그러한 용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참인 명제를 기준으로 놨을 때, 잘 들어. 참인 명제를 기준으로 놨을 때 가정이면 결론이다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이때 가정을 뭐라고 부르냐? 얘를 보고 뭐냐면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우리가 가정과 결론 둘 다 뭐라 해서 조건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그 조건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얘가 무슨 조건? 가정은 무슨 조건? 이름을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의 이름을 보고 뭐라 했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왜 이름을 붙여줬냐요? 이거는 나도 몰라. 이거는 일본에서 이게 수학이 넘어서 번역이 됐을 때 이게 만들어진 거야. 그거는 뭐 일본에서 맨 처음 수학 교과서를 만든 사람한테 따져봐야 되겠지. 자, 이해가 무슨 말이지? 응? 그런 다음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P이면 자 이렇게 되는 이렇게 양쪽 화살표도 있어. 얘는 뭐냐면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는 거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야. 알겠지? 그러면 자, 얘를 봤을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면은 얘는 충분 조건이야. 그렇지? 그런데 Q이면 P이다를 기준 놓으면은 얘는 필요 조건이야. 이해가지?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기 때문에 그때 얘를 보고 뭐라 하냐면 얘네 둘 다 이름은 똑같아. 그때 얘네 둘 다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둘 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말 그대로 얘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야. 얘네들은 둘 다 조건이야. 그 조건에 이름을 붙여준 거야. 자, 알겠지? 무슨 말이지? 그래서 얘가 충분 조건.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충분 조건.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해준다?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방법이 참 많아. 뭐 정석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다라는 거가 꼭 필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해갖고서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나타내는데 그런 쓰잘데없는 거 보지 말고 원래 정석도 어디야? 일본 교과서에서 번역이 된 거야 원래. 그걸 알고 있니? 그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문제집이 아니라 정석이랑 일본 거에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 뿐이야. 그런 거 놓지 말고 그냥 알고 있으면 돼. 그냥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풍산자에서 나온 내용이 제일 좋아. 풍산자 이것도 해야지. 풍산자라는 책을 내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풍산자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화살표로 보냈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얘한테 뭘 쐈어. 뭘 쐈어? 총을 쏜 거야. 총을 쏜 거야. 총을 쏜 거야. 여기 있는 거 알겠지? 총을 쐈단 말이야. 그 총을 쏘면 어떻게 돼? 화살표 방으로 가야 되겠지. 그랬더니 P가 뭐가 되는 거야? Q가 뭐가 되는 거야? Q가 총에 맞아야 되잖아. 총 맞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피나지. 그래서 피나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냐면 항상 우리는 가정과 결론 중에 어떤 것부터 얘기해줘? 가정과 결론 중에? 가정부터 얘기하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책은 가정과 결론이라고 했을 때 가정부터 얘기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려준 거구나. 가정과 결론이면 가정이 먼저 오잖아. 그래서 치읓하고 피읓 중에 자음이 치읓이 먼저 와. 그래서 얘를 그냥 가정이라고 놓고 얘를 결론이라고 놓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놓고 판단해주면 돼.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는 것은 뭐 이게 특별한 큰 의미가 부여되는 게 아니야. 단순하게 이름만 만들어준 것뿐이야. 가정과 결론이 있다고 한다면 얘는 충분조건, 필요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자라는 거야. 선생님 저거는 P랑 Q랑 같아야 되는 거죠? 이거? 네. 그렇지. P랑 Q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그래서 뭐 하냐면
정방향의 명제도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바로 역도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해 줘야 돼. 그래서 둘 다 참인지 거짓인지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복잡한 거야. 결론적으로 여기는 뭐냐?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이야. 딴 거 필요 없어. 찾는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찾는 방법이 전체가 돼. 그것만 생각을 해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자, 여기 보자. 예제 3번을 보자. 자, 첫 번째 1번 보면 P는 얼마? P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Q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P하고 Q를 보면 자, P를 봤을 때 P는 0하고 3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P가 되고 2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얘가 뭐냐면 얘가 Q야. 자, 포함관계는 어떻게 돼? Q가 P에 포함되지. 그러면 참인 명제로 보면 Q이면 P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P는 뭐가 되는 거야? 가정이야, 결론이야? 결론이야.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이 된다?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아니, 다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여주면 돼. 그 다음에 2번은 자, 2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P는 뭐가 되냐면 X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Q는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절대값 X는 0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얘는 X가 0보다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플러스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면 X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한다면 얘는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2x가 나오는 게 정상이야. 2x는 0과 같아? 틀려. 다르지? 그렇지? 여기 있는 거 만약에 플러스라고 x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얘기한다면 x의 범위를 보는 거야. x가 플러스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2x가 돼야 돼. 근데 얘가 0과 같으래. 0과 같은 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 조건에서 플러스 부분에 대해서는 진리집합에 들어가는 원소가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0은 x가 0이면 어떻게 돼? 0 성립하지? 0 들어가. 그 다음에 음수면 x가 되고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놓으니까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진리집합을 나타내주면 범위를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야. 얘는 마이너스만 가능하지만 얘는 0하고 마이너스 둘 다 가능하게 돼. 자, 얘가 여기 이렇게 포함된다고 해서 할 수 있지?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는 거야. 자, P는 가정이야, 결론이야? 화살표로 보냈으니까 가정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이 된다? 충분 조건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자, P는 X의 제곱은 1과 서로 같고 Q는 절대값 X는 1과 서로 같다. 자, 이건 어떻게 되겠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X는 1도 가능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도 가능하게 되겠다. 얘하고 얘가 어때? 서로 진리집합이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P이면 Q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양쪽 화살표를 만들어지게 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화살표를 보내면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화살표를 받을 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 붙여주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 거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알겠지? 크게 어려울 건 없어. 그냥 그대로 놓으면 돼. 자, 이거 먼저 부등식으로 먼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부등식의 영역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미지수가 하나야. 미지수 x라는 것이 하나가 존재하고 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x의 범위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 어디다 나타내죠? 수직선이 있으면 수직선 위에다가 x이기 때문에 x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을 보고 바로 뭐냐면 우리가 부등식이 어느 범위인지를 찾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x 플러스 y는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해서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주는 얘기야?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가 있으면 x축과 y축 두 개를 놓고선 여기 안에서 범위를 구해주게 돼.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면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부등식의 영역에는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fx라는 함수를 많이 그렸어 지금까지. 그렇지? 그럼 y는 fx는데 자 y랑 fx는 서로 같니 틀리니? y랑 fx는 서로 같아 틀려? 자 y 읽어보자. y는 fx라고 한다면 이거는 y랑 fx랑 서로 같다라는 의미야? 아니야. 어떤 하나의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잘 들어야 돼. 함수의 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뒤에서 한번 설명할 거야. 함수일 때도. fx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함수가 주어질 거란 말이야. f라는 하나의 함수가 주어질 거란 말이야. 거기다 x를 집어넣었을 때 그 x에 대응하는 y의 값이라고 얘기했지만은 x를 집어넣을 때 어떤 하나의 값과 대응하는 게 함수잖아. 그때 대응하는 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fx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때 대응하는 값을. x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값을 x가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값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fx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우리가 그래서 얘를 보고 있냐면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이해가지 무슨 말이지? 그런데 그 함수값을 뭐라고 놓자? y라고 놓자 라고 놓은 거예요. 의미를. y랑 fx가 서로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fx를 구했는데 그 fx를 뭐라고 놓자? y라고 놓자는 얘기지. fx로 쓰기가 힘드니까. 알겠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나타내게 되면 순서상 x의 fx라고 순서상을 놓고 항상 계산해줘야 돼. 이렇게 쓰니까 fx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 좌표표면에 나타냈으니 여기를 x로 놓는다면 여기를 fx로 놓고 써야 돼. 어때? 복잡하지? 이렇게 놓고 계산하려니까. 그렇지? 그래서 fx를 뭐라고 놓자? y라고 놓자는 얘기지. 그 말이야. fx는 y랑 같은 것이 아니라 fx를 구했을 때 그 fx를 y로 놓고 y로 나타내자, 표현하자 라고 얘기해 준 것이 y는 fx가 된 거야. 자 이해가 무슨 말이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 fx는 뭐가 되는 거야? 4x 플러스 3 이렇게 많이 나타내. 이런 거 본 적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이렇게 나타내려고 했는데 x에 대응해서 만들어지는 함수값을 fx로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얘를 그냥 y로 바꾸자. 치환하자.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의미로 넣으면 좀 간단하겠네. 치환하자. 그래서 y는 4x 플러스 3이라고 놓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래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fx라는 그래프가 왜 만들어졌냐면 여기를 x하고 y로 놓게 되는 거야. 좌표표면을. 그러면 여기 있는 x의 값을 집어넣으면 fx 값 나와 안 나와? fx 값이 나오지. 그럼 그 fx 값을 y에 있는 값에 연결해서 놔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되는 거지. 이해가 무슨 말이지? 이해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x의 값이 있으면 그 x를 집어넣으면 fx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fx 값을 뭐라고 놓자? y라고 놓자. 그래서 y랑 만나는 점을 놓고선 점을 찍어주게 돼.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점을 찍어줬더니 뭐가 되냐면 y는 fx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y는 fx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지게 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무슨 말이지? 좀 이해가? 근데 y를 fx라고 놓은 거는 y랑 fx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같다는 의미가 아니야. 근데 같잖아요. 같은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놓자라고 얘기해. 치환해 준 거야. 치환했기 때문에 같은 걸로 표기해 주는 거지. 원래부터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걸 보는 거야. 원래 처음부터 같은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치환해서 어쨌든 같아졌으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구별해야 돼. 얘는 함수값이고 얘는 공역이야. 구별을 해줘야 돼. 근데 그러면 왜 같다고 해요? 왜 그 등호를 써요? 그냥 원래 같다 치환하면 같다라고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얘네들이 같은 게 아닌 거야. 아니야. 원래는 같은 거야. 같은 거지만은 처음에 얘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얘를 이렇게 놓자라고 얘기를 해준 거지. 그래서 같아지게 된 거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도 어쨌든 같은 건 같은 거죠. 맞아. 자 그러면 여기는 전체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좌표평면에. 그러면 이게 fx랑 같다 놓는다면 여기 있는 빈 공간들이 있지. 그럼 얘네들은 y는 뭐가 되는 거야? fx랑 같으니 틀리니? 틀리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y는 fx랑 같은 것이 아니면 y는 fx랑 같지가 않다는 것은 뭐냐면 y가 fx보다 더 클 수가 있고 y가 fx보다 작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여기 있는 x의 값을 기준으로 봐보자. 여기 있는 x의 값. 그렇지? 자, 여기 있는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fx야. 이게 fx야. 이해가지? 이 전체가 y야. 이해가 무슨 말이지? 이 전체가 y야. 그 중에 여기에 점을 찍었는데 이 점을 찍은 부분은 뭐냐면 y랑 fx랑 같은 부분에다 점을 찍은 거야. 자, 이해가 여기까지? 그러면 얘보다 위쪽은 얘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점이 fx라고 했어? 그럼 여기 위쪽은 y랑 fx라고 봤을 때 누가 더 크니? y가 더 크지. 그래서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이 구간은 y가 fx보다 큰 구간이야. 알겠지? 무슨 말이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여기 y야. fx는 여기라고 했어. 그럼 이 구간은 뭐가 돼? y가 fx보다 어느 구간이야? 작은 구간이야. 이렇게 만들어져. 알겠지? 그래서 y는 fx라는 선을 기준으로 놨을 때 알겠지? 얘는 y랑 여기 있는 값을 의미하는 그 전체가 fx는 x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함수값을 의미하게 되고 여기 위쪽의 범위를 나타내면 이 전체의 범위가 바로 뭐냐? y는 fx보다 큰 범위를 의미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범위는 무엇을 의미한다? y는 fx보다 작은 범위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야. 자, 이해가 무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를 그렸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경계선, 그 함수가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로 봤을 때 한쪽은 크다, 한쪽은 작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게 바로 부등식의 영역이에요. 자, 부등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근데 얘를 최대차수로 구하게 되면 그게 난이도가 극악이 돼버리니까 교육과정에서 빼버리게 된 거지. 그럼 주어진 명제가 P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보다 크다. Q라는 것은 자, X 플러스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지. 그렇지. 자, 얘부터 한번 볼까? 얘부터. 좌표표면에다. X는 0보다 크다. 여기 있는 부분이야. X가 0보다 큰 부분. 그치? 또는 Y가 0보다 큰 부분 여기야. 자, 그럼 여기에서 빗금친 부분이 전부 다 P야. 그러면 3, 4분면만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P의 범위를 나타내주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를 보자. 얘를 봤을 때 Y는 마이너스 X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렇지? 근데 아까는 뭐랬냐? Y는 fx라는 것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크다 작다라는 것을 결정을 해준다라고 했던 거 아까 얘도 기억나지? 그래서 일단 Y는 마이너스 x가 경계선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얘를 경계선을 그어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계선이 만들어지게 돼. 이런 식으로.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 x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있는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fx가 된 거야. 그럼 얘는 y야. y가 fx보다 어떻게 돼? 더 커야지. 그러면 얘를 여기를 이렇게 기준으로 놓게 된다면 얘는 fx랑 y랑 서로 같은 거잖아. y랑 fx보다 y가 더 큰 건 어디야? 위쪽이 아래쪽이야? 위쪽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야. 자, 보이니 그림이? 봤더니 어떻게 돼? Q가 P에 포함되지. 그치?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되는 거지. Q이면 P에다가 바로 이게 참이 돼.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이 되냐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자, 얘를 왜냐 이걸 설명해 준 이유가 뭐냐면